그러니까 사실은 요 절편이 항상 플러스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요게 증가하고 요게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현금 유출은 주로 언제 일어나요? 지금 시점에. 지금 시점에 일어나고 현금 유입은 언제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나요. 근데 R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래에 있는 것의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진짜 큰데 일반적인 투자 프로젝트는 이 수년 이자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아까 뭐냐면 가령 자본 비용이 10%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일 때 요 NPV가 요게 플러스니까 이 시점에서 플러스니까 투자하자. 그게 순환가법이죠. 그죠? 예. 오케이. IRR은 뭐라 그랬어요? NPV가 제로 되는 거니까 요 점이 IR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 비용 10%보다 IR이 더 높으므로 이 투자 안에 투자합시다. 이래 되는 거죠. 예, 대략 순환가법하고 내부 수익률 관계는 대략 원투원으로 매칭되는 것 같다. 전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0일 때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현금 유입이 더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아향하는 프로젝트이면 우아향 프로젝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금 유출은 최근에 일어나고 현금 유입은 나중에 일어나는 그게 일반적인 투자 프로젝트죠. 그러면 이렇게 우아향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바라보나 요걸로 바라보나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 한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는 내부 수익률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예. NPV가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투자안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우아향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르게 그린다면 그러면 순환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동일한 결과가 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비율의 수익률 또는 IRR은 이 비율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NPV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NPV는 그냥 요 프로젝트를 고 했으면 현재 가치로 이야기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큼 증가하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생기는 투자안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놈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야기한 게 여기 지금 있는 예가 되겠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500원을 차입하고 1년 후에 550억 원을 갚는다고 하자. 자본 비용은 5%라고 하자. 차입 프로젝트의 NP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500억 원, 그 다음에 캐시 아웃플로우가 마이너스 550억 원, 그 다음에 할인율이 5%라고 그랬으니까 1.05 하니까 마이너스 23.81. 자,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켜요? 아니면 감소시켜요? 마이너스 감소시킵니다. 나왔다니까. 감소시켜. 그죠? 그러니까 낮고, 그죠? 응. 자, IRR 계산해 봅시다. IRR은 어떻게 계산해요? NPV 이꼴 제로로 만들어줬으니까 요 R을 구하면 되겠죠. R을 구해보니까 10% 나왔어. 그지? 자본 비용 5%야. IRR은 10%야. 그럼 이 프로젝트 해 말어. 앞에서 뭐라고 해, 이야기했는데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는 뭐 어떤 거냐면 NPV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IRR은 하라고 이야기하네. 오케이. 이휘재 씨의 답변이 IRR 답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왜 잘못됐어요? 다시. IRR은 뭐 어떤 개념이라고?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네. 그죠? 그리고 투자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투자 아니에요? 아니면 차입 아니에요? 아, 차이반이죠. 차입 아니에요. 요거 차입했을 때 이자율이 10%야. 근데 우리 자본 비용은 5%야. 그러면 차입해 말어. 마이너스로 어? 차입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차입 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은 또는 수익률은 5%인데. 근데 이 차입안은 그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지. 차입 프로젝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예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NPV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건 옳은 의사결정이고 IRR은 10%인데 자본 비용보다 더 높으면 고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니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이니까 IR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 바보예요. 이게 차입 아닌데 5%보다 10% 차입 이자율이 더 높은데 왜 차입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지. 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전은 자본 비용이 5%고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10%이므로 내부 수익률에 따라서 해당 차입 프로젝트는 채택돼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이게 투자안이라고 적어놨잖아. 투자안이야, 아니야? 차입 아니야. 그지? 차입 안에 내부 수익률이 10%이므로 해당 차입 프로젝트는 채택 안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차입 이자율이 우리 실제 이 일반적인 차입 이자율의 컷오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이자율을 높게 지불하고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걸 왜 하겠어? 라는 거지. 만약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있던 그 그림처럼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NPV가 단조 할인율의 단조 감소함수하고 단전가 함수가 돼요.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그려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뻥한 소리냐, 이 얘가 얼마나 뻥한 이야기냐 하면 도대체 그 의사결정 하면서 이게 차입안인지 투자인지 모르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바보 같은 CEO도 있냐. 그러니까 뭐 IR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적어놓은 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이 이상한 답을 산출한다는 예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예예요. 넌센스 같은 일이라고. 그러니 사실은 정상적인 투자 안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답이나 수년가의 답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내부 수익률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리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수년가는 금액으로 나오니 기업 가치에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그냥 그냥 퍼센티지로 비율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에 얼마나 플러스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요 정도의 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두 개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투자 안에서는 두 의사결정의 답이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교과서를 어렵게 만들어 써놓은 거예요.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챕터는 제가 안 썼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의 단점, 어,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 있다고 앞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예.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꼴 제로인 내부 수익률이 두 개 생긴다는 거예요. 예? 뭐 그건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는데 4.67하고 24.76이 생겨요. 그지? 아니 그러면 우리 자본 비용이 10%라고 해. 그러면 4.67이니까 24.76은 어떻게 돼요? 10%보다 더 크니까 고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근데 4.67은 뭐예요? 1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스탑하라고 이야기했네. 뭘 하라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NPV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본 비용 10%일 때 이 NPV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NPV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요상한 프로젝트라는 거지. 잘 한번 봐봐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얼마 나가요? 975억은 나가잖아. 투자했어요. 1년 후에 1,050억은 들어와요. 2년 후에 1,450억은 들어와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잖아. 세상에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냐, 이거지? 세상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냐고.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 마이너스이고, 뭐, 1년 후에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돈이 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돈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이런 구조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인 이런 구조에 투자한 본 적 있냐고.
가령 이를테면, 어, 만약 이런 프로젝트면 우리가 회사를 그냥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뻥 사고 내고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돈 먹고 좋은 거 아니야? 이 비용 안 내도 되니까. 세상에 이런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지만 있긴 있다, 이 이야기에. 여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전 폐기 비용이 있잖아. 근데 원전 폐기 비용은 한참 뒤에 이야기잖아. 그죠? 예. 한참 뒤에 이야기고 그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폐기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원전이 이 석탄 발전보다 아니면 천연 그 발전보다 그 뭐 수력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뭐 태양열이나 이런 거보다 경제성이 없을런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원전 발전의 캐시플로우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IRR이 두 개잖아요. 그죠? 자본 비용이 지금 10%라고 하자고. 그러면 NPV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고 해야 돼요. 스탑 해야 돼요. NPV로 이야기하면 고. 그죠? 예. IRR로는 어느 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IR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프로젝트가 진짜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투자 프로젝트라고 하면 적어도 대기의 경우는 뭐 어떤 거야? 현재 가치, 화폐 시장 가치 고려 안 하고 그냥 캐시 아웃플로우하고 캐시 인플로우가 있으면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죠? 그러면 요게 제로일 때 절편이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야. 근데 이런 투자 안에 투자하란 말이냐?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는 다 이런 거예요. 단조 감소예요. 일단 절편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이, 이 R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지, 이런 식의 형태는 없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네. 근데 이것도 이상한 프로젝트죠. 지금 봐봐요. 방금 했던 이야기죠. 투자해요. 돈이 들어와요. 또 돈이 나가요. 그죠?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투자 프로젝트가. 흑은이죠, 흑은. 맞잖아요. 이, X축을 뭔가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잖아, 지금. 이놈은, 그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게 뭐예요? 할인율이 제로일 때 캐시 아웃플로우가 캐시 인플로우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뭐 내부 수익률의 또 다른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수의 우리 의사결정은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놔둬놓고 뭔가 비교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 내부 수익률법하고 저 NPV가 서로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유유지가 있어. 근데 아파트를 건설해. 그러면 이제 마트는 못 세우는 거죠. 뭐 마트라고 해도 좋고 창고에 할인점이라고 해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마트 건설 프로젝트하고 서로 상호 배터리 투자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아파트도 대형 마트도 둘 다 투자하는 금액은 동일해요. 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뭐예요? 원샷에 돈이 탁 나와요. 우리 아파트 건설업자면 분양해가지고 돈 끌고 땡기면 그다음에 끝나는 거잖아요. 건설업자는. 그러니까 이런 캐시플로우겠죠. 그죠? 대형마트는